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1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으로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공헌을 맡고 있습니다. 특사단 방북의 핵심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미 대화에 응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의구심을 떨쳐내고 진지한 북미 대화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특사단 방북 직전인 지난 3일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CNN 등 미국 언론은 직접 대화 의사를 진지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된다는 것을 전제로 남북은 항구적인 한반도 통화라는 공감대 속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와 트럼프, 김정은의 직접 대화까지 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북 특사 파견과 북미 대화 총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흔들림 없는 동맹관계 속에서 남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사드 배치 재검토, 한반도 운전대론 등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는 우를 다시는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서로에게 절대 무한의 신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지속적인 남북간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공조를 위한 통화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경제연합회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는 서한을 미국 내 정관계 주요 인사 565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통상 보복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했으며 해산을 앞둔 경제단체가 그런 절박함을 보였겠습니까? 통상무역에서 실종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통상무역 위기에 대한 적극적 자세와 구체적 실행 전략을 즉각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말에 선임된 한국 경총회장을 두고 여당 의원의 개인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을 두고도 여권 전현직 의원들의 개입 의혹으로 회장 선거가 연기됐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단이 여당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에 개입해 관변단체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경총과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한 비난을 했던 대표적인 단체들이었습니다. 작년 5월 경총 부회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었고,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 8개월여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해 왔습니다. 기업 경영과 관련된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러한 절박한 위기 상황을 모른 척 하면서 울분을 만들어내는 일에나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여당의 냉성을 촉구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요구가 높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바꿔야 할 것은 선거 연령만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로 두고 보기만 할 것입니까? 정당의 검증도 거치지 않는 교육감 후보가 난입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해야 하고 개정된 법 개정 이후에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체장이 막강한 재정 지원 권한으로 지역의 체육단체를 장악하는 것 역시 정의가 아니라 적폐일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선거 연령 인하를 포함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후보 노인령 규제, 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함께 처리할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지상욱 정책위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원내대표 말씀에 이어서 대북 특사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1분 정부의 대북 특별사절단 5명과 수영원 5명이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김영철 통전부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환대를 받으며 일정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이 특사단과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사단의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이 소외되고 과도하게 청와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특사의 핵심적 역할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특사 방문이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말려들어 비핵화의 마지막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리지 않기 바라며 정부에 다음같이 촉구합니다. 한반도 위기열의 첫 걸음은 대화 시도라는 점에서 노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행동을 보이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문정인 특보가 연합훈련에 대해서 엑서사이즈, 즉 연습, 트레이닝, 훈련으로 구분해서 독수리 훈련은 연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나가라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나가라면 안보특보부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사 방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특사 방북 이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고 정부의 안보 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북한 비핵화의 해법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후 10시 본관 215호에서 대북 특사 이후 외교 안보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그의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를 수개월간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지인에 따르면 김지은 씨는 2017년 1월 존경하는 정치인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며 설렘 마음으로 안희정 대선 캠프 홍보팀에 합류했고 충남지사 안희정 씨의 수행비서로 자리를 옮길 때도 누구보다 존경하는 정치인을 위해 보좌하겠다는 마음으로 서울을 떠나서 연고도 없는 충청남도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경악스러운 것은 안희정 씨는 미투 운동 대화를 하면서도 또 한 차례 피해자에게 못된 짓을 감행했고 또 그 와중에 어저께 미투 강연을 했다고 하니 그 원초적인 부도덕함의 끝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김지은 씨는 안희정 지사가 가진 권력과 힘 때문에 내가 없어질까 두렵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 국민들이 지켜주시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함께하겠습니다. 힘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상황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김지은 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놓치지 않겠습니다. 김지은 씨는 힘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안희정 씨는 스스로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것에 그칠 안 되겠습니다.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서 수사받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2월 22일 GM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당론 1호로 채택했습니다. 우리를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에 동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현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GM 사태에 대해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대로 투명하게 책임성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한 정부 관계부처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적 요구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당파적 이익을 떠나 초당적으로 국정조사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국정조사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국익만을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간 바른미래당에서 준비했던 국정조사서를 오늘 언론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 말씀하신 대로 오늘 1시 반에 원내수석관 3월 중점법안 개최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과 관련한 협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럼 지금 국방위 간사로를 맡고 계신 이중로 최고위원님. 김중로 최고위원님. 죄송합니다. 오시는 수석부거든요. 여기 너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이중로든 김중로든 좋습니다. 요즘 이 남북 대화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 성사된 이 남북 대화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천만 우리 민족 전체가 핵인질의 위협과 위험에서 벗어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정말 진심에서 응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남북대화의 핵심은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통에도 대화는 해야 되고 또 대화를 않는 것보다는 해서 신라 같은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결정하는 절대무기인 핵 동결이 아닌 핵의 완전한 폐기가 목표인 우리로서는 시간과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정말 대화를 위한 대화라든가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거나 핵 없는 대화를 한다면 과연 미국의 입장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크게 우려됩니다. 회담의 결과는 결국은 미국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5년간 속아왔다. 이제는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면 대화가 실패했을 때는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앞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청와대 발표에 가면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북한의 매체들도 김정은 위원장이 4시간이 넘던 만찬 회동과 대통령께서 보낸 친절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원칙에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지 저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핵화 해결이 없는 회담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산자위 간사 맡고 계신 정우천 최고위원님. 며칠 전 GM 사태로 통상 차원 산업부 장관을 오시고 현안 질의를 받아봐도 좀 답답한 심정만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가 지금 보정되고 있고 지금 그 세탁기 태양광에 이어서
그 철강 관세 폭탄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 엄중한 시기면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산업 면에서 꼭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원천 기술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그 삼성전자의 전자산업, 그리고 두 번째 원천 기술이 원자력입니다. 지금 탈원전 정책을 쓰고 나서 우리 백윤기 장관이 수출만큼은 제대로 해보겠다고 해서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경제협력사업 점검회의에서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백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정도 가지고 수출 경쟁이 되겠는가? 한 사례로 얘기하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약 13조 2천억 원의 규모의 해결료 재처리 시설을 합의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월 사우디 살만 빈 압둘라이즈 국왕을 러시아로 초청해서 사우디 원전 협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원전 시장을 위해서 체코까지 가서 체코 수교 이후 체코의 원전 시장을 확대하고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600조 시장이나 되는 세계 원전 시장의 최고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 2,357억 원을 들여서 만든 최고의 원천 기술 APR 플러스, 이거를 백지화 시켜놓고 수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얘기해도 이거를 살려라, 이걸 살려내면 600조 시장의 최고의 원천 기술을 갖고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세계 원자력 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강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이 최고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컨소시엄을 한다고 하면 세계 시장을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의 지금 엄중한 시기에 그러한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탈원전이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탈원전 좋습니다. 탈원전의 가장 문제점이 안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노령화된 그러한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그만큼을 신규 이러한 APR 플러스 같은 최고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경북 영덕에 있는 곳에 수출 전략지구, 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지구로 지정하고 전 세계에 알리고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과 함께 나가서 경쟁하고,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을 매개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 있는데, 새로운 희망은 백지화 시켜놓고 이 엄청난 통상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안은 아무리 현안 질의를 받아봐도 설득력이 있는 게 없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촉구합니다. 영덕지구를 수출 전략지구를 지정하고 세계 원전 시장에 직접 대통령이 이제 나서야 되다. 그러한 답변을 꼭 대통령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과방위 간사 맡고 계신 오세정 부대표님. 과학기술정보국 방송통신원의 간사 오세정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거고요. 하나는 KBS 양승동 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관련입니다.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4분 인터넷 등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혁신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모호한 정의와 엄격한 규제 체계로 IT 분야 전반에 높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출시가 제약받고 있습니다. 연구 현장과 기업에서는 과도하고 무한 개인정보 규제,
특히 모호한 개인정보 규제 체제가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3차 산업시대는 반도체가 산업에 쌓이려고 했는데 4차 산업시대는 데이터가 산업에 쌓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유럽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기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라고 하는데, 가명정보는 활용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제 관리 의무와 주체 거부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명정보를 혹시 다시 재처리해서 식별 정보가 되게 하는 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시대는 곧 데이터 시대입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고, 이건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 시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과 벤처 스타트업, 신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 한국방송공사 KBS의 양승동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었습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라는 명제에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표시하면서 오히려 KBS는 정권의 방송이다라는 날선 비판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정권 교체 때마다 맞춤형 코드 인사, 정권에 맞는 편향된 방송 등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발생한 탓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바른미래당은 양승동 후보자가 KBS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영방송을 가져야 하는 공익성, 공공성 회복 방안 등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영방송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2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연찬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연찬회에서 미투 관련해서 지난 이윤택 처벌법 7건의 대표 발의를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했는데 그때 성명서를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충격적인 안희정 지사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가위 간사를 맡고 계신 신용현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가위 간사 신용현입니다. 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충격적인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는 방송에 출연해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만이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출연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힘겹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서 본인이 국민들에게 보호를 받게 된다면 다른 피해자들도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이 성폭력은 본인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사과를 하면서 그리고 연이어서 또다시 성폭력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거기다가 그 같은 입을 가지고 도청 행사에서 바로 어제 도청 행사에서 미투 운동이 인권 실현의 마지막 과제이고 우리 사회가 동참해야 될 일이고 남성 중심의 성차별 문화를 극복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강연까지 했습니다. 그 뻔뻔함이 경악할 수준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사직을 내놨지만 이 정도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더욱더 철저히 수사해서 그에 걸맞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술계에서 시작됐던 그런 미투 운동, 법조계에서 시작되고 예술계로 퍼졌던 미투 운동의 성패는 정치권의 그 반응, 정치권의 행동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미투 운동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가부 장관까지도 해임을 건의했던 탁현민 행정관을 곁에 계속 두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그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는 여가위에
미투 운동과 관련된 현안 질의를 하자는 제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서 아직까지 현안 질의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원내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바른미래당은 미투 운동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미투 운동 응원 성명서를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이윤택 처벌법을 7번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윤택 방지법 4건을 발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번 주 안에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총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함과 동시에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성폭력 방지 매뉴얼을 만들고 또 두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그 성폭력 성희롱을 우리 당내에서부터 먼저 예방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계획이 있었는데 이 안희정 지사 일이 생기므로 해서 더 그 중요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발의한 7건의 이윤택 처벌법 그리고 앞으로 발의할 이윤택 방지법에 대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바른미래당은 미투 운동을 응원하고 피해자 여러분들을 보호해 드리는 것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훈이 간사를 맡고 계신 이동석 부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성공해야 됩니다. 바른미래당 첫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인사드리면서 반갑습니다. 법무부 대표 이동석 의원입니다. 앞으로 당의 당무를 꼼꼼히 살피고 챙기고 바른미래당이 바른미래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체육관 출신의 정치인이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 당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체육 관련 현안에 대해서 더 눈길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만큼 평창 동계 패럴림픽도 잘 치르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지상파 중계도 동계올림픽 때와 비교도 안 되는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찾아보고 싶어도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어지간하면 패럴림픽도 동계올림픽처럼 중계를 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전 세계 장애인들의 가장 큰 체육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벤트조차 무시하면서 어떻게 장애인 인권과 독주의 선진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다고 마음을 느슨하게 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패럴림픽이 성공해야 진짜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창 패럴림픽이 아름답게 치를 수 있도록 문체부와 조직위원회, 관계 모든 부처가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언 시청하신 모든 의원님 발언 끝났습니다. 하트경 의원님. 예, 저도 부가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안희정 성폭행 사건은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안 지사 것은 성폭행이라는 것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또 추가로 있을 수 있고 또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명백한 범죄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안 지사는 현 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친노 세력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과연 검찰이 물론 지사직을 사퇴했지만 그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당연히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지사 성폭행 사건은 권력에서 자유로운 특검이 수사해야 공정하게 될 수 있다. 국민들이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에 저희 바른미래당이 통합하기 전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동으로 서지현 검사 건을 가지고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특검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검 법안에 안희정 성폭행 사건도 포함을 시키면 이제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안희정 특검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도 한국당도 안희정 특검 법안을 조속히 이번 기회에 좀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칭찬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처음에 뭐 4가지 조건을 걸길래 또 청와대 회동 안 가려고 핑계 만들기 하는 건 아니냐 하고 제가 의심을 했는데 이번에는 홍 대표가 대승적으로 결단을 이룬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 청와대에 모인 우리 모든 정당 대표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하나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심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혼자서 청와대 가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딴지 걸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는데 이번 청와대 회동을 대승적으로 결단한 만큼 물론 뭐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안보에서는 하나고 또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하나다라는 것을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대표께서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선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10시에 사법개혁 특위 경찰청 기간보고가 있습니다. 원내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